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꿈, 목표, 자신감이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꿈을 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보이즈 비 앰비셔스 이런 말도 하고 꿈꾸란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꿈꾸는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갖는 법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야, 자신감을 가져 그러는데 자신감을 갖는 법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가르쳐주지도 않고서 맨날 꿈 가져라, 목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꿈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꿈을 꿔야 되느냐, 꿈은 왜 중요하냐 그런 얘기 오늘 목표하고 섞어서 얘기할게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면 살다 보면은 이게 가다가 구덩이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또 가다 보면 이렇게 언덕 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 꿈이 작은 애들은, 그러니까 좀 하려고 그러다가 그만두는 애들은 꿈이 작은 애들이에요. 조그만 꿈을 갖고 있으면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와요. 언덕이 있으면 걸려서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 내가 시도하는 게 작은 사람들은 조금만 가다 귀찮으면 하지 말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천공항을 어떤 세대가 가고 있었어요. 차가 세대가. 근데 세대가 탕탕탕 하고 추돌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각각의 차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세 명의 태도가 다 달라요. 세 명 다 전화를 거는데 한 명은 친구가 신혼여행 가는 거 이제 배웅 나가는 거였어요. 야, 친구야, 내 배웅 나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차 사고가 났어. 미안해, 잘 갔다 와. 나는 레카 불러가지고 그냥 돌아갈게. 그럼 친구가 그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한 대는 신혼여행을 가는 신혼부부였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제 비행기 좀 있으면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 차 여기다 둘 테니까 그 레카로 누가 좀 실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좀 하고 나는 뭐 택시를 불러가지고 타고 가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조금 더 강한 거예요. 이런 구덩이가 빠졌을 때 행동이에요. 여기. 세 번째는 막 길에 들어와서 차를 막아요. 왜 막냐면 얘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 비행기를 못하면 입학이 취소가 돼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하버드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자, 똑같은 추돌 사고가 났어요. 똑같은 위기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까지 차 어떻게 되든 난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건 꿈의 크기. 똑같이 인천공항을 가는 것 같지만 똑같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영어 수학 학교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목표나 꿈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꿈이 커버리면 이런 구덩이로도 안 보이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어떻게 꿈을 키워줘야 되냐면 첫 번째가 큰 꿈을 키워줘야 된다. 작은 꿈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거 행동으로 못 옮긴다는 거죠. 내가 왜 공부를 하냐면 이런 꿈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돼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 큰 꿈을 갖고 있으면 얘기하기가 쉬워요.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의대를 가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도 의대를 가야 되는구나. 의대를 가려면 이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구나. 이 정도 성적이 나오려면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꿈을 위해서 하는 공부하고요. 그냥 하는 공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큰 꿈을 가져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실현 가능한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계 정복을 하겠다. 실현 가능하지 못한 꿈을 가져버리면 꿈이 커 보이긴 하나 실제로 자기도 안 된다는 거 지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허황된 꿈이라고 하죠.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꿈은
특히 엄마의 꿈하고 애의 꿈이 같아야 돼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엄마가 애가 잘 되는 게 내 꿈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말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공부 잘해라. 다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말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애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냅둬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나를 위해서. 국전에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당선이 되면 그림의 영광이에요? 화가의 영광이에요? 화가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내가 난 애가 잘 되면 애의 영광임과 동시에 내 영광이에요. 내 꿈도 같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왜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냐 이거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려고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은 얘가 정말 잘 되게끔 내가 뭔가를 해주게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보면은 대체로 회피할 수단을 만들어 놓는 거죠. 상담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얘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집중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잘 놔줬는데 진짜 얘 책임이거든요. 우리 쪽 집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쪽 집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은 나를 자꾸 방어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방어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나를 자꾸 방어해서 얘가 잘 안 되면 방어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얘한테 말 안 들으려고 얘를 키우나?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얘가 잘 되는 게 얘의 꿈인가 동시에 내 꿈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죽이면 안 돼.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 한국에서 대학을 보낼 바에는 서울연고대, 이대 이런 데 보내는 게 좋지 않아요? 이왕이면 해외로 유학 보낼 것 같으면은 뭐 하버드나 MIT나 스탠포드나 뭐 옥스포드, 동경대 이렇게 알만한 대학교. 난 성격이 아주 특이해서 난 특이한 학교를 보내고 싶다. 난 처음 들어오는 학교에 관심이 많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얘는 아직도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 꿈을 되게 죽여요. 야, 그냥 대충 아무 데나 가.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부모로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최대한 하다가 잘 못 가는 수도 있어요. 물론 애를 달달 볶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와 얘의 꿈에 동시에 같이 꿈이라면 달달 볶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얘한테 격려를 해줬을 때 얘가 잘 될 수 있으면은 화가 나도 참아야 돼요. 그죠? 왜? 내 꿈을 위해서. 애를 위해 참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참는 거예요. 나중에 애가 잘못되면은 애도 괴롭지만 똑같이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괴로워요. 근데 내가 괴로울 짓을 애한테 계속 하고 있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런 꿈을 가져야 되고 이 꿈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꿈을 적게 해야 돼요. 애가 작을 때는 엄마가 대신 적어줘도 돼요. 글을 모르면. 난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얘가 글을 알게 될 때부터는 적게 하세요. 뭘 적어야 되냐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알게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공부하는 능력보다도 꿈을 꾸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갖고 싶은 것 적게 하세요. 그걸 사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나는 MP3가 갖고 싶다. 적게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자전거가 갖고 싶다. 난 연필이 갖고 싶다. 뭐 크레용이 갖고 싶다. 난 어디 가고 싶다. 그걸 다 해주란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내가 적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 그렇죠? 난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적게 하는 거야. 근데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걸 쭉 적어 버릇을 했어요. 저도 적고 있는데 제가 6년 전에 적었던 걸 지금 보니까 70%가 지워진 거 아세요? 그 당시에는 꿈 같았던 일이에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지워져 있었어요. 종이 위에서 생각하라고 그랬다고. 그걸 적게 해야 돼요. 그게 5년 후, 6년 후. 그 미국의 그 책을 쓴 사람의 얘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적었는데 그 중에서는 남극 탐험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적었겠죠. 나이가 35살이 됐을 때 남극을 탐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대요. 근데 그때 적었기 때문에 적은 거를 실천하는 그 재미 때문에 어느 유명한 영화배우와 식사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어른이 되니까 그 사람하고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었대요. 그것도 지웠고 하나하나 지웠는데 지금도 계속 적고 있는데 계속 지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90% 정도를 지웠대요.
아마 그 사람 꿈의 목표에 달나라 여행이 있었으면 어느 순간에 인간이 달을 가는 여객선을 만들면 제일 먼저 가서 끊을 거예요. 왜? 지우는 재미 때문에. 그쵸? 적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걸 붙여놔야 돼요. 타이거 우즈가 혹시 아세요? 누군지?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중학교 때 타이거 우즈 방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어떤 타이거 우즈의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타이거 우즈의 방에 두 가지 큰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잭 니클로스, 골프의 황제 잭 니클로스 사진이 붙어 있었고 두 번째는 빨간색 페라리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스포츠카. 얘는 골프 치는 이유가 두 가지였던 거죠. 잭 니콜스처럼 돼서 저 페라리를 타겠다. 어린 흑인 아이한테. 그쵸? 그리고서 잭 니콜로스가 살아온 길을 쭉 자기가 체크를 한 거예요. 잭 니콜로스보다 조금 일찍 자기가 청소년 대회에서 우승을 했대요. 그리고 잭 니콜로스보다 먼저 프로에 입문을 했고 잭 니콜로스보다 먼저 PGA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야. 그때 타이거 우즈는 그랬대요. 내가 골프 황제가 된다. 왜? 자기의 우상보다 자기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 애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붙이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잭 니콜로스 미워했을까요? 아니요. 부러워한 거죠. 나도 저렇게 되겠다. 되고 싶다. 되고 싶은 게 없는데 뭐가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러고서 타이거 우즈하고 청소년 대회 때 같이 그 결승전에 올라간 두 명이 있었어요. 타이거 우즈가 지다가 역전승을 했거든요. 타이거 우즈하고 같이 결승전에 올라갔던 그 골프 선수는 실력이 타이거 우즈보다 좋았어요, 나빴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타이거 우즈 역전승을 했으니까. 이 친구는 꿈이 없었고요. 타이거 우즈는 꿈이 있었어요. 이 친구 좀 뭐하게요? 골프장에서 레슨하고 있어요. 단 한 번의 대회도 우승 못하고 그 당시에는 비슷한 실력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꿈을 가진 친구와 꿈이 없이 그냥 골프를 치는 친구의 차이예요. 이 친구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타이거 우즈의 눈에선 빛이 나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제가 그거에 눌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실력은 비슷했지만.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꿈을 갖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 생각하면 그래요. 아주 고급 옷이 있는데 고급 옷을 보지 않았을 때는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팜플렛을 봤을 때 이거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화점에 가서 그 옷을 보면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그 옷을 한번 입어봐요. 그럼 나도 모르게 호주머니 지갑에 카드가 막 손에 잡히는 거죠. 다음 달에 후회할 줄 확 긁는 거예요. 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되고 싶은 그 장소를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하버드를 가고 싶으면은 하버드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여행을 딴 데 가지 말고 서울대학을 가고 싶으면 서울대학교에 한번 놀러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대 가고 싶으면 이대에서 가끔 공원처럼 놀다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 조심할 점은 뭐냐면은 너 여기 네가 올 때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오는 목적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냥 자기가 보게 만드는 거죠. 제가 공부를 못하다가 잘하게 된 계기가 우등상이라는 걸 봤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서울대 학생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본 거 하나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동기가 됐던 것처럼 우연한 동기가 동기라면 만들어진 동기도 우연한 동기의 7, 80%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목표를 잡아야 돼요. 꿈하고 목표의 차이는 뭐냐면은 목표는 마감 시간이 있어요. 꿈은 언제까지라는 게 없어요. 근데 목표는 언제까지. 그렇죠? 목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언제까지 뭐가 되겠다. 이거를 평가 목표라고 그래요. 이 평가 목표를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내세우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이 안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이 평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 목표가 또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난 영어를 아주 미국 사람처럼 잘하고 싶다. 이게 평가 목표예요. 아니 토익을 뭐 800점을 맞겠다, 900점을 맞겠다. 이게 평가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나는 하루에 3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겠다. 3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겠다. 이게 행동 목표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행동 목표만 있어도 안 되고요. 평가 목표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목표를 안 잡느냐? 첫 번째 이유가 목표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머릿속에 있어. 뭐 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야. 뭔가 잘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냥 열심히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목표가 중요한지 모르고 두 번째는 목표를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요. 목표를 잡을 때는 역시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고 마감 시간을 갖고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숫자로 잡아야 돼요. 자, 오늘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왜? 숫자가 안 나왔어요. 오늘부터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겠다. 이게 목표예요. 숫자로 왜 잡을까요? 숫자로 잡아야 나중에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30분 했어요. 아, 열심히 했다. 애매하죠? 2명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나 이번 시험 너무 잘 봤어. 나 이번 시험 너 완전히 망쳤어. 너 몇 점 받았니? 80점. 너는? 나도 80점.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토익 점수 900점, 토익 점수 800점이라고 했죠? 이런 숫자로 목표를 잡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 목표를 잡았는데 그건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지 달성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왜? 목표 잡는 게 아직 습관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정확한 나의 체력과 능력이 맞는 목표를 잘 못 잡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잡는 목표는 자꾸 틀려도 괜찮은데 목표를 몇 번 달성 못했다고 해서 목표 잡는 거 그만두면 안 돼요. 그 목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는 거고 거기까지 가는 노력을 덜 했을 뿐이야. 목표가 처음에 생긴 목표를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수정을 해가면서도 목표는 계속 잡아야 된다. 근데 목표를 잡을 때 안 좋은 방법은 이건 안 좋아요. 뭐냐면은 뭐뭐가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영어를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돼요. 오늘 2시간 공부 못하면 안 되는데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항상 긍정적으로 잡아야 돼요. 골프 칠 때 이렇게 해요. 저기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저 가운데다 공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목표예요. 퍼팅을 할 때도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데가 아니고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지 이게 목표예요. 사람은 머리는 바보래 가지고 안 되는데 되는데 모르고 물만 보여요. 시험을 못 보는 것만 보여요. 부정적인 목표를 잡은 사람들은 나중에 꼭 어떤 소리 하냐면은 그럴 줄 알았어라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목표는 긍정적으로 잡아야 된다. 세 번째는 목표를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목표를 현재형으로 잡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3년 후에는 토익이 900점이다. 900점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900점이다. 3년 후에는 미국 사람하고 나는 얘기를 잘한다. 그리고 그걸 이미지하는 거예요. 이미지할 수 있는 능력, 이미지해야 내가 거길 간다는 거죠. 내가 갈 곳이 흔히하면 거길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미지하는 거. 그냥 말로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이미지하는 거 굉장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 이미지만 잘 돼도 실질적으로 반 이상 이룬 거야. 이미지가 잘 되고 그러면은 일로 갔다가 이거 내 이미지가 아닌데 일로 갔다가 내 이미지가 아닌데 행동에서 목표로 갈 때는 절대로 직선으로 가지 않거든요. 꾸불꾸불 가요. 하지만 유도탄이 목표로 가는 것처럼 삐뚤삐뚤하지만 거길 찾아간다는 거죠. 이 목표가 없으면 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총을 잘 쏘거나 활을 잘 쏘는 사람도 관역이 없으면 어디다 쏘냐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헛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길을 걸었어. 계속 걸었어. 언덕이 나오더군. 계속 걸었더니 날씨가 좀 춥더군. 계속 걸었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더군. 그곳은 에베레스트였어. 이런 거 안 생긴다는 거죠. 에베레스트를 보고 몇 시간까지 거길 가야 되고 이런 모든 숫자를 갖고서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몇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목표가 있습니까?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가 3%, 13% 정도는
목표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목표 그런 거 없고 요번 휴가 때 놀러 갈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10년 후에 그 사람들을 다시 조사했더니 목표가 있었던 3%가 목표가 없었던 나머지 80 몇 %보다 소득이 10배가 많더래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차이였나요? 아니요. 목표가 있냐 없냐. 목표가 그나마 어중간하게라도 있었던 나머지 13%는 목표가 없었던 나머지보다 소득이 2배가 많더래요. 즉 목표를 갖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못 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좋은 결과를 못 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 자, 필립 매크로 박사라고 있는데 미국 심리학자 셀프 메럴스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셀프. 자, 내가 있는데 나는 과거의 내 모습이 이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이에요. 어떻게 결정됐냐면은 내가 만난 사람, 경험, 선택, 요것들이 뭉쳐져서 지금의 내가 됐다는 거야. 나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공부를 잘하는 아이이자 뭐 아니면 뭐 별 여러 가지들 남자다 여자다 체력이 좋다 안 좋다 이것들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좋은 경험이 있을 거고요. 나를 학대하는 사람 만나면 안 좋은 경험이 생겨요.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선택. 예를 들어서 선택 중 아침에 뭘 먹을까 이런 선택 말고요. 내가 한국에서 살 거냐 미국에서 살 거냐. 만약에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는 걸 선택했다 그러면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의대를 갈까 상대를 갈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의대를 갔으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고요. 나한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근데 아이한테 이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엄마 책임이야. 왜? 그 사람을 계속 보니까. 다른 데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얘한테 뭐라고 만들어내는 거죠. 얘를 이렇게 만든 대부분의 원인이 나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이 먼저예요. 경험. 이 경험도 대부분 엄마가 주는 경험이 많다는 거죠. 엄마 때문에 기뻐하고 엄마 때문에 주눅든다는 거예요. 아빠는 바깥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엄마가 일하고 아빠가 육아하면 이게 아빠예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엄마가 육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른들도 이런 만남과 사람과 경험과 그 다음에 선택을 바꿈으로써 5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그런 예가 오프라 윈프리 같은 케이스예요. 굉장히 막 살았지만 20대 후반이 됐을 때 모든 걸 다 바꿨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마약 중독이 알코올 중독, 몸무게 108kg였어요. 키에 160밖에 안 되는 여자가.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자기 애는 죽었어요. 낳자마자.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앵커우먼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때부터 살을 빼기 시작했고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미국 최고의 앵커우먼이 됐죠. 그렇죠? 지금 죽어도 천당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이 마담 테레사였고요. 두 번째가 오프라였어요. 미국 설문조사했을 때.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 오프라한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느냐. 그때 오프라가 그랬대요. So what? 그거는 저의 옛날 모습입니다. 전 이 모든 거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필립 매크로 박사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이 책의 저자 셀프 메럴스 고정 게스트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자 어른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만나는 사람 많았나요? 안 많았어요. 경험 별로 없었어요. 선택 거의 뭐 없었어요. 이거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얘의 자아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공부를 못하는 나이에서 잘하는 나이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자아만 바뀌었고 과외 추가로 더 안 했는데도 성적이 굉장히 올라요. 어른도 마찬가지야. 누가 바뀌어줘야 되는지 아시죠? 제가 안 물어봐도. 누구예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이에요. 얘를 바라보는 눈동자 하나. 그쵸? 이 선택, 경험 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바뀔 수 있다. 제 친구 중에 달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고3, 중3 때까지 거의 꼴찌 수준이었어요.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얘는 우리 학교 전체에서 3명만 그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꼴찌였다는 거 아는 애가 있어 없어요? 2명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다른 반으로 갔어요. 운이 너무 좋게 그 담배치고사에 나오는 문제하고 한 글자 안 틀리는 문제를 시험 보기 전날 과외 선생님하고 푼 거예요. 완전 운이죠, 그렇죠? 100점을 맞아버렸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반장을 시켰어요. 얘 반장 안 하겠다고 울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프다고 그러고 맨날 누워있고 그랬어요. 뭐 시킬까봐. 근데 왕자와 거지하고 똑같아요. 왕자와 거지 동화책 보면은 거지가 왕자가 된 다음에 더 왕자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가 할 수 없이 공부 시작한 거예요. 맨날 누워있을 수도 없고. 2학기 때 공부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1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왜 그랬냐? 모두가 얘를 공부 잘하는 애를 봐줬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가 꼴찌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를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만났어요. 달치기라고 써있길래 이름 희한한 애가 또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달치기가 그 달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여기 왜 와 있냐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왔냐가 아니고 너 여기 잘못 온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 저희 중학교 임원들끼리, 전 중학교 1등으로 졸업했으니까 그때 연세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회식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달치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학 다니는 애들은 야 재밌다 달치기 만나자 그러는데 연고대 간 임원들은 그날 집에 안 들어갔대요. 달치기 서울대 갈 때 우리 뭐 했냐고 막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저 초등학교 제 친구들이 절 만나면 공부도 못하는 애가 서울대학 갔다고 그래요. 저보고. 근데 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맞아 나 못했어. 근데 나 계속 못했어야 돼. 나 계속 못했어야 돼. 달치기 중3 때 꼴찌였는데 걔는 꼴찌였으면 계속 꼴찌로 살아야 돼. 그런 법 없어요. 사람은 내 마음을 바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쉬운 내 마음을 바꾸는 거를 함으로 인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고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바꾸려고 그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걔가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때 칭찬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 너무 중요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뭐 거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왜? 미워한 적이 없으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용서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애들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냐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그 일이 없었던 걸로 만드는 것. 내 기억에서 지우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용서는 하지만 잊진 않겠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 두고두고 괴롭히겠다는 뜻이거든. 두고두고. 용서는 하지만 잊진 않겠다. 그러니까 잊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걔를 바라보는 시각. 얘가 정말 잘 될 것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웃음으로 와요? 아니면 화나는 걸로 와요? 근데 내가 먼저 웃어줘야 된다는 거죠. 웃길 때 웃는 거는 원숭이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웃기지 않아도 웃는 근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억지로 만든 웃는 근육에서 나오는 효과나 진짜 웃는 효과나 차이가 10%도 안 난대요. 그러니까 웃는 근육만 만들어줘도 얘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웃는 근육만 만들어줘도. 그리고 웃음이 웃음을 낳고 웃음이 웃음을 낳는데 웃는 자체가 자신감을 굉장히 키워준다는 거죠. 또 애들 절대로 앞에 앉게 하세요. 앞에 앉으면 뭐가 좋으냐면 앞사람이 안 보여요. 자신감 생기고요. 걸을 때 좀 빨리 걷게 하세요. 애가 아무리 얼토당토하는 소리 해도 말 자르지 마세요. 왜? 걔는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 말 몇 번 자르기 시작하면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말에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가 자신감을 갖길 바라면서도 얘 자신감 안 갖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제 특히 애가 성적 잘 받아왔을 때, 난 잘못 받아왔을 때 저는 절대로 못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수학이 약한가 봐. 그러면 다음부터는 수학이 약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약하다고 하는 과목은 자꾸 틀려요. 우리 애는 저하고 상담할 때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영어가 약해요. 얘는 수학이 약해요. 얘는 체력이 약해요. 제발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얘는 이번 수학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얘는 이번 영어 시험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얘는 요새 좀 몸이 약한데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규정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꼬리표를 달아버리면은 그대로 가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어릴 때 몸이 빼빼였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커졌죠. 그렇죠? 지금의 모습은 얘 과거의 행동 때문에 왔어요. 얘를 지금보다 더 자신감 있고 크게 되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바꿔주세요. 선생님들 특히 이거 많이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사명감에 있는 좋은 선생님은 애의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르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걸 꺼집어내는 거라고 그래요. 정말 올바르게 교육하는 방법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